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인생을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그렇게 삶의 코스를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그것을 확대한 확대 가정, 대가족 그 안에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니 정성이니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럴까요? 다른 나라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냐. 현대에 와가지고. 그거는요, 뜨거운 교육열.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대가족 문화를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왜 한류 한국 드라마에 저렇게 환호하느냐? 그 한국의 대가족 문화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한국인의 성격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익인간을 한민족의 DNA다 이렇게 봅니다. DNA 아세요? DNA는 어디가 심어놔도, 그죠? 콩을 심어서 어디다가 심어놔도 팥이 안 나오고 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민족에게 DNA가 있는데 그 DNA가 홍익인간의 D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1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운동의 성각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인데, 비폭력 저항운동을 세계사의 최초로 선보인 나라가 우리입니다. 간디가 우리 흉내내고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신이 나왔을까요? 그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기미독립선언문에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일본 놈들 때려잡자 증오와 미움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거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이게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을 중심으로 독립을 꿈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3.1운동의 정신 안에 홍익인간이 분명히 담겨 있어서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여러분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운동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3.1운동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봉건국가, 군주제, 조선왕조 다시 복귀하자는 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 건설하자는 운동이었을까요?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모여갖고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민국은 무슨 뜻이에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문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당시에 우리의 이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근대식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는 이상을 갖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반만년 역사의 최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 그러면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고는 정치체는 민주공화국인데 어떤 도덕적 이상 건국정신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론이 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의견이 묵살이 되고 어떤 말이 들어가겠냐면 건국강령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왜 그렇게 된 줄, 왜 진주하세요?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안에 천부인권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본 거냐면 홍익인간의 이상이라고 하는 이거 서구 민주주의자, 민주주의의 그 고결한 이상과 공명하는 그와 같은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공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우리의 역사의 여러분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단군 할아버지가 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만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에도 이게 우리의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죠. 어떻게 문제가 발생됩니까? 여러분 독립운동 과정 가운데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여러분 한반도로다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매료가 되게 되면서 독립운동가 세력들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력으로다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독립의 꿈, 코리안 드림이 둘로 쪼개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미소 분할 점령, 공산주의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요 강대국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다. 그건 뭐냐면 독립의 꿈이 하나가 아니라 분열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고 오늘날까지 비극적인 분단국가의 서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냐? 근본 원인이 독립의 꿈이 분열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한다. 다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통일의 꿈을 하나로 만든다. 코리안 드림을 하나로 만든다. 라고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한국 사회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뭐라고 규정해야 될까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건 당연히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꿈꿨던 한민족의 열망의 꿈이 실현된 나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풍찬노숙을 하면서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자주적이고 온전한 민족 국가의 꿈이겠죠. 이거 공익인간의 이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동서양의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실현하는 게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통일된 나라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지. 이게 우리의 코리안 드림입니다. 이렇게라도 정의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다. 이런 나라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가볍게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거래요. 남한 체제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대한민국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국민들 끊임없이 분열시키잖아요. 무슨 민주정치입니까? 이게 권력정치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권력정치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언제 대한민국 정치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까요? 화합을 시킬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마음에 드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마음에 든다는 게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은 일국인 이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수십억씩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0.6%예요. 이게 미친 겁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 문제를 얘기하려면 민족 정체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민족 정체성을 홍익인간의 DNA를 중심으로 삼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소비주의, 향락주의에 그냥 이기주의에 그냥 나라가 그냥 다 완전 거덜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금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통일해서 겨우 대한민국과 같은 현재 남한과 같은 모습으로다가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면 그 통일은 성공적인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성공적인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 국민의 뜻은 언제나 옳다.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아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만 하면 위대한 국가 만들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말씀드렸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얼마나 결함이 많습니까? 히틀러도 당선시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함이 많은 제도인데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느냐의 그 꿈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사회가 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는 도덕적 이상이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과정이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